최근 외교부 직원들의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제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이후 사망 사건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21년 올해 제1공간이나 외교부 본부 내 외교관 사망 사건이 3건입니다. 그 사건을 함께 목격하고 여전히 바쁜 일과를 소화해야 되는 우리 부처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당시 당사자인 외교관 중에 한 분의 남겨진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적 점검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고 부처가 미온적인 바람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막지 못한 지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 이 질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사례는 주 상하이 총영사관 이모 형사의 사건인데 2021년 5월 29일이죠. 이 형사가 남긴 자료 그 남편 동의를 얻어서 이제 의원실로는 전해받았는데 제가 관련된 메모에 세세한 것들을 이제 국감장에서 공개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고인에 대한 조직의 책임감으로 점검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만 검토를 주로 했습니다. 사실 망자의 메모를 보면은 고시대 비고시 또 출신학교별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문화 점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오늘 국감은 그 외에 보다 직접적인 요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 영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본부청사 17층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데는 최근 관련 사건 보도에 있어가지고 외교부가 당시에 투신 자살과 관련한 건과 이 영사의 어떤 상황과 연관을 시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실제 뭐 외교부 부처마다 다르긴 각 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부처에 따라서는 이제 외교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안이 급부상할 때 초과 근무가 많은 부처들도 있습니다. 등등 그런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해서 여러 상황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영사 같은 경우는 그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업무를 하는 가운데 본인의 이상 증세를 거듭 호소했고 외교부에서 마련한 시스템 내에서 치료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영사의 친어머니가 외교부 가족지원제도에서 배제돼서 귀국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한국 가서 진료를 받겠다라고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업무 등으로 요청은 반려됩니다. 바로 그날 퇴근해서 29일 새벽 상하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징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우리 근무 직원의 복리적 차원이든 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 형사 같은 경우는 재외공강 발령 전에 진단서나 상담하기 위해서 제출하면서 자기의 상황들을 또 노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형평성 원칙을 너무 강하게 적용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 해외근무법을 보면요. 발령 전에 PT 보여주십시오. 건강검진을 필수로 하고 본인이 설명을 기입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크리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반가족 승인제도 같은 경우도요. 실제 이제 이 형사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기 때문에 선양에서부터 함께 지내왔던 어머니의 비자 취소 때문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보름 전에 어머니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상행동 등으로 이미 여러 가지 징후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용을 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해외 공관 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이 외교부처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가족이나 또는 뭐 여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유대감이 끊어지는 상황 역시도 업무 과중이 부담이 되면은 그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붙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몰아서 질문부터 이제 설명부터 먼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공간 외교관들 희생과 노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점 각
지점들에 있어서 외교부가 점검에 소홀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저 이제 향후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얘기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제도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이나 획일적 개선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맞추어서 좀 자세하고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한국 전지 건강 검진 진료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 파견형 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 적극적으로 좀 활용됐으면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활용이 너무 적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희 외교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할지 사실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 여러 가지 배경을 저희가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근에 전 직원에 대한 의료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재공간 직원들의 일시 귀국을 적극적으로 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재공간에 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게 사실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외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공간도 서로 공간원 상호 간에 교류도 없고 해서 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마이크 있는 상태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의 핑계로 네, 의원님 말씀 대부분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로서는 그간 저희가 소홀한 게 없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전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고 또 전 직원에 대한 의료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